네, 지금은 자주 걸리죠? 네, 일종의 이것도 어마어마한 대재앙의 바이러스가, 이게 생기기 전에 이게 전조 증조 현상이에요. 예전에는 짐승들이, 가축이나 짐승들이 전염병으로 이렇게 떼죽음 당하는 일이 없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몇십 년 안 됐어요. 근 1, 20년에 특히 많죠. 최고 우리가 가축 중에 대표적인 게 돼지. 개 같은 게 잘 안 걸려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면역을 잘 해주고 개들은 스트레스를 잘 안 받아요. 애완동물들은 정확히 따지면. 근데 누가 많이 받냐? 가축이 많이 받아요. 왜 그러냐고요? 옛날엔 가축을 거의 방목하거나 자유롭게 이렇게 키웠어요. 요즘은 가축을 어떻게 키우나요? 제가 예전에 제가 옛날에 우리공업사 했을 때 그 친구가 돼지를 키우거든요. 예전에 미스터 선샤인에 나왔던 그 친구 저건데, 하여튼 나 모시기 그 친구가 있는데 나보다 한 살 어린데 친구처럼 지내요. 돼지 축사를 해요. 축사를 가봤는데 거기를 어떻게 돼 있냐면 시설은 잘 되어 있는데 큰 암컷 돼지가 이 책상보다 약간 조금 더 긴 데다 면적에 누워 있어요. 머리가 여기 있으면 머리를 이쪽으로 못 돌려. 딱히 왜 그렇게 키우냐고 하니까 이유는 간단하대요. 돼지가 움직이면 살이 안 찐대. 살을 빨리 찌우기 위해서 돼지를 최대한 안 움직이게 해서 요만한 책상보다 약간 긴 거에다가 큰 돼지를 놓고 돼지가 못 움직이게 만든대요. 왜? 움직이면 다 칼로리로 그 사료를 먹였는데 칼로리로 다 빠져나가니까. 근데 예전에 돼지 키울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약간 자유롭게 키워졌어요. 근데 요즘은 아예 그렇게 가둬서 키워요. 그래서 시집을 미친 돼지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면역력도 하고, 그래서 돼지나 소 최고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돼지, 소, 닭이죠. 닭 같은 닭장 같은 맨날 쪼그란 데가 알만 낳게 하고 못 움직이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털이 다 빠져가지고 이게 사람으로 따지자면 사람을 갖다가 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독방에다가 놓고 이게 키우는 거예요. 알만 낳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잡아먹고. 이게 현대의 가축을 사육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염병이 끊이지 않고, 항생제를 겁나 먹여도 전염병이 끊이질 않아요. 요즘 돼지 전염병, 돼지열병도 있고, 돼지 말빨구 소도 호떡나면 전염병도 있죠. 광우병 있지, 뭐 있지. 그리고 이제 AI 조류도 가면 닭이나 오리 이쪽 가축류에 겁나 해서. 그리고 이제 사람도 독감도 걷다가 사스가 했다가, 예전에는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지금 이 단 거의 그 밀레니엄 2000년 전후로 해서 그 후에 이제 거의 생긴 거지, 이런 현상들이. 예전에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런 바이러스 자젤구라는 것들이 먼저 전조 증상이 일어나. 그 나중에 진짜 큰 게 하나가 퍼져. 이제 그때 그 큰 게 나올 때면 이미 이제 그때는 거의 인류 정말 나왔다고 해도 그 정도 되면 다 죽지는 않고, 인류가 한 거의 100억 정도가 돼요. 100억 정도가, 지금 이거 100억 정도 되면 100억이 10만 명 정도로 줄어들어요. 근데 10,000명 중에 1명이 살아요. 1000명 중에 1명도 아니고 10,000명 중에 1명 정도가 살아요. 맞나? 100억에서 10만을 나누면 맞나? 만이죠? 10,000명 중에 1명만 살아남고 다 죽어요, 실질적으로.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개구리는 메뚜기는 가을이 다음에 겨울이 있다는 걸 몰라요. 왜? 겨울을 지내본 적이 없지만. 하지만 개구리는 가을 다음에 겨울이 있는 줄 알고 대비를 합니다.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지구에도 기본적인 짧은 계절, 10만 년에서 12만 년 그 사이 정도가 돼요. 대략 왔다 갔다 해요. 그 계절인데 그 계절에서 이제 중간 정도를 거치는 5만 년 주기가 한 번 있고, 10만 년 주기가 되면 그때는 거의 다 멸망을 해요. 네, 지금이 그 10만 년 주기에 들어온 거예요. 그걸 10만에서 12만이라고 해요. 어느 소파에서는 12만 몇천이라고 다 틀린데, 그게 틀린데 약간 지금은 좀 많이 틀리는데, 하여튼 일단 예전에 그랬어요. 10만 년에서 12만 년 사이에서 그게 항상 일정하지 않게 변해요. 그게.
그래서 그 정도 돼요. 12에서 12만 년 정도 되면 거의 인류가 멸망 직전까지 거의 가요. 실질적으로 단 한 명도 못 사는 상황까지 가기도 하고, 아직 극소수의 막 10만 명 정도만 사는 상황으로 가요. 나머지 다 죽고. 먼저 이게 인류한테 자제권 전쟁들이 이런 게 좀, 아닌가? 자주 일어나면 전조 단계예요. 뭐가?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그래서 2012년을 기준으로 해서 세계가 멸망한다는 이유가 그게요. 왜? 항상 시대를 실험했는데 2012년도가 되면 지구의 축이 한번 바뀌어요. 정확히 따면 태양계의 축이 바뀌어요. 지구뿐만 아니라. 그 2012년 그 마야 달력이 끝나는 데가 있잖아요. 그게 그때예요. 뭐 사람들이 2012년도에도 예언을 좀 하죠. 왜냐하면 축이 바뀌는 기간 때문에 그때 대부분 인류가 멸망을 해요. 더 이상 그 후에는 달력을 쓸 일이 없기 때문에 달력을 안 남겨요. 거기서 끊겨요 그냥. 왜? 어차피 그때 다 망할 거니까. 왜? 옛날에도 그랬고 뭐 1억 년 전에도 그랬고 항상 그랬으니까. 그럼 이번 시대는 어떻게 하냐? 그건 저도 몰라요. 근데 지구에 있는 인류들이 어떻게 공동으로 대응을 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틀려지겠죠.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굉장히 긍정적으로 유턴을 하고 있어요. 턴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몰라요. 그리고 지금 보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1945년 그래서 1950년 베이비붐, 그러면 1975년 2차 베이비붐, 2000년에 3차 베이비붐. 그 3차 베이비붐 세대가 지금 20대 중반에 와 있습니다. 그럼 또 애를 낳겠죠. 근데 다행인 것 중에 하나가 요즘은 정치인들 우리나라 사람들 내가 봤을 때는 긍정적인 건데 젊은 사람들이 애를 낳나. 근데 애를 안 낳는 게 이 지구와 사회에 안전해요 지금 현대한테. 무조건 나라고 오면 같이 공멸 하자는 거야. 그래서 정치인들이 너무 모르고 애를 자꾸 낳아야 한다고 부추기는데 지금 애를 낳으면 인류가 멸망을 해요. 왜? 과부하가 되기 때문에. 근데 다행인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1차 베이비붐이 58년 개때예요. 6.25 전쟁 53년이 끝나고 5년 후 58년에 1차 베이비붐이 되고 이 양반이 25살이 이제 한 세대예요. 그러면 58년이면 얼마야? 83년이군요. 83년생들이 2차 베이비붐 세대예요. 그럼 83년생들이 지금 다행인 게 뭐냐? 83년생들 2차 베이비붐 세대들이 애를 안 낳아요. 제가 76년생이고 76년생이고 제 76년생이고 지금 현재 내가 46살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83년생이면 저하고 몇 살 차이냐? 7살 차이가 나네요. 저보다 7살이 약간 어려요. 내일 모레 40이네요. 84년생들이 내일 모레 40이 되네, 나이가. 내일 모레 40이 됐는데 84년생들이 애를 안 낳았어요, 계속. 83년생들이 보통 30살에 결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84년생들이 30살이면 2013년도가 보통 결혼을 많이 해요. 2013년도가. 세기말이네. 딱 맞았어, 이제. 이때 결혼을 많이 해요. 보통 84년생들은 결혼
그 평균 나이가 30살이 넘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30으로 잡으면 한 세대를 이때부터 30 잡으면 2014년도가 3차 베이비붐 세대가 태어나요. 근데 2013년도에 애를 많이 안 낳았어요. 많이 안 낳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가 뭐 찐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긍정적인 효과예요. 만약 그때 애를 많이 낳았으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겨요. 요즘 뭐 일자리가 없어서 다 서로 치고받고 서로 공무원했다고 난리잖아요.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인구가 많으면 일자리가 늘어날까요? 안 늘어날까요? 네, 일자리가 더 싸움이 더 치열해집니다. 그럼 사회적 갈등과 사회적 분열 그리고 빈부의 격차가 더 심해집니다. 왜 일자리도 없이 백수로 살면 당연히 그지로 살겠죠. 저처럼요. 네, 저처럼요. 그러면 사회계에 큰 폭동이나 문제가 일어나고 나중에 이게 내전으로도 번지고 국가 간의 전쟁에서 나중에는 세계 전쟁으로 번지게 됩니다. 네. 근데 인류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정치인도 몰라요. 그냥 제 끄떡나면 애 좀 낳으라고 나라고 돈 줄 테니까 애 좀 낳으라고 나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애를 낳으면 나중에 더 사회가 더 치열해져요. 싸움이 더 많이 일어나고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이런 거 여러 거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시대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가 많이 있어요. 일단 선진국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서 그런지 선진국들을 기준으로 해서 스스로 애를 많이 안 낳아요. 예전에 이만큼 전에 내가 그냥 저기 본능에 충실을 해요. 예전에 그 다른 시대에는 본능에 충실해. 그냥 힘 닿는 대로 나아요 그냥. 근데 이번 시대에는 선진국 기반에서 애를 안 낳아요 잘.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그렇고 지금 중국이 이제 우리나라를 좀 쫓아오고 있죠. 예전에는 애 좀 강제로 요즘 중국이 반대로 됐잖아요. 애를 좀 더 낳으라고. 왜냐면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않고 애를 안 낳아 중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명만 낳자고 이렇게 하고 막 강제적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규제를 했는데 요즘은 중국에서 애를 갖다가 좀 규제도 없었고 애를 좀 낳으라고 이제 이렇게 가요. 왜냐면 이게 문명이 발달하고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일본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가니까 일본도 애를 많이 안 낳고 우리나라 사람도 애를 이제 안 낳아요. 그러면 중국도 일본과 우리나라 쫓아와요. 그러니까 인구가 많이 안 늘어나요. 네, 이거는 이게 인류를 봤을 때, 지구를 봤을 때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예요. 그래서 이런 거나 여러 가지 사람들 의식 수준, 그리고 뭔가 다른 빈민국가를 도와주려는 뭔가 손길, 이런 게 다른 시대에 비해서 이게 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대는 좀 제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 수준이 많이 높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좀 애 좀 낳으라고 이렇게 부추기지 않았으면 좀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 좀 약간 인구가 이게 약간 줄어들어야 안정적으로 돼요. 그래야 사회적인 갈등이 발생이 안 해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서기 2021년 11월 8일인가요 지금? 9일인가? 아까 뭐지라죠? 빼빼로 때였나 오늘이? 빼빼로 지났구나. 11월 13일을 기준으로 제가 시대를 한번 진단을 해보니까 이번 시대는 좀 틀리다. 네. 뭐가 틀려요? 지금 부동산가 오르고 뭐고. 그거는 그래도 약과예요. 이제 앞으로 만약에 우리가 넘어야 할 문제들을 갖다 해결을 못 하잖아요. 부동산가 오른 거는 해결이 돼요. 부동산 값이 떨어져요. 어떻게 떨어져요? 저 강남 한복판에다가 핵폭탄 한 2석에 떨어뜨려봐. 강남 한복판에다가 핵폭탄 한 2석에 떨어뜨려봐. 누가 강남 가서 살고 싶은 사람 있을까요? 이제 대량 학살 전쟁이 대량 무기가 나오면 어디부터 먼저 대량 무기를 쏘냐면 인구 밀도가 제일 높은 데를 먼저 때려요. 왜?
인구 밀도가 높은데 돈과 산업, 경제 그리고 나중에 어차피 그 사람들이 전쟁을 하면 전쟁하는 그 저기 어떤 예비역 군들이 거기에 다 있는 거잖아요. 걔네들을 미리 말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적국의 나라에 최고 경제적으로 아주 발달되어 있는 거. 옛날에 빈 라덴이 쌍둥이 빌딩을 공격을 하잖아요. 그게 그 이유예요. 미국의 경제의 중심지를 딱 공격을 한 거예요. 똑같아요. 북한이나 우리가 말 주적이 북한이나 아니면 저기 중국이나 이렇게 일본이나 가져가잖아요. 얘네들은 최고 저기 이 대한민국의 타격을 미사일 한 방으로 최고 저기 타격을 세게 줄 수 있는 데가 어디냐? 네, 강남이에요. 왜? 강남은 고층 빌딩도 많고 핵폭탄이 떨어지면 고층 빌딩이 싹 도미노처럼 무너지잖아요. 파급 효과가 끝내죠. 똑같은 핵폭탄을 강남에 떨어졌을 때와 저기 강원도 산골짜기에 떨어졌을 때와 그 파급력이 틀리겠죠. 뭐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면 핵 한 방 강남에서 떨어져주면 서울에 몇 방 떨어지면 부동산 값 겁나 떨어져. 어차피 거기는 핵폭탄이 떨어지면 강남 때문에 인간이 한 100년 동안 못 살아. 그럼 부동산 값이 저기 똥값이 아니라 그 누구도 못 들어가. 해결이 한 방에 돼요. 염려 마세요.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짜질부라는 문제들 해결해요. 짜질부라 부동산 값 강남이나 이런 데 서울에 부동산 값 겁나게 올랐다고 다들 고민하시잖아요. 이게 그거들 핵폭탄 몇 개 떨어뜨려봐 서울에다가 부동산 값이 그냥 똑같아요. 방사능에 또 젖어가지고 100년 동안에 사람도 못 살아봐. 부동산 값 그냥 떨어져. 너무 재밌죠? 우리가 현재 코앞에 닥친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지만 그 뒤에는 더 큰 문제, 풀어야 할 문제들이 겁나게 많아요. 아마 세기 말이 되고 배부분 세대와 인구, 자원, 그리고 장타, 사회적인 갈등, 빈부격차가 나중에 같이 죽자요 그냥 그렇게 가는 경우가 보통 그게 세기 말이에요. 그래서 2012년도를 마야달레에서도 기록을 하는 거예요. 왜? 어차피 그때 되면 달력이 필요 없어. 왜? 인간들이 다 뒤질 건데 뭘 달력이 뭐다 필요 없지롱 그 달력을 모든 만들어 2012년도 12월 이후로. 그래서 마야달레 거기서 끊긴 거예요. 마야달레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지역에도 있을 거라 아마 내가 알고. 네, 오늘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